이번 주가 또 핵심 이벤트들이 많은 주간인데 간밤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이 해결됐습니다. 투자정보 업데이트합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물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는데 시장은 굉장히 세게 반응하더라고요. 금리 네, 인상 사이클은 올해 끝났다는 쪽으로 굳히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발표되고 나서 페드 와치에서 보는 금리 인상 12월하고 그다음에 1월까지 거의 제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연말 연초에 기본적으로 장이 무너질 그런 시나리오는 그 이제 CPI 그런 거 연보에서는 없다. 이렇게 확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10월 CPI 넘버나 근원 CPI 넘버가 원래 예상보다 0.1%포인트씩 낮았거든요. 그 숫자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이제 유가가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쉘터 주거 이슈가 있거든요. 주거 문제는 아직 있는데 주거도 사실은 얼마 전부터 주택 지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 연초 지나가면서 낮아진다고 보는 시나리오가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상 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반적인 CPI는 넘어갔고 다음 단계 넘어갈 것 같아요. 고용 지표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금리 인상 period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당분간은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걸 넘으면 기다리고 있던 사안이 미국의 연방 예산안인데 이것도 간밤에 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뭐 무리 없이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임시이긴 해요. 또 쪼가리이긴 한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월 그래도 네. 어쨌든 당장 눈앞에 위기들이 해소가 돼서 다행이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그러면 좋지만 미국이 계속 경기를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잡고 소비도 둔화시키려고.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면 어떡하지? 경기 침체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시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데 경기 침체면 소비자들의 소비를 이제 좀 위축되는 거잖아요. 위축이 많이 되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실업률하고 고용지표에서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느껴서 돈을 적게 쓰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저축했던 것이 빠져나가서 저축이 없어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잡이 헷갈리는 거죠. 잡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3.9%인데 아직까지도 자연 실업률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업률 조금 올라왔죠. 3.5, 6, 7, 8, 9 올라왔는데 가장 최근에 평균 실업률하고 지난 1년 중에서 낮았던 그 1년 전 그 낮은 실업률하고 차이가 0.5%포인트 이상 되면은 경험치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그런 어떤 법칙이라고 해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샴이라고 네. 앞에 그레이 무슨 샴인데 이분이 그 연준 이사를 한 15년 동안 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한 5, 6년 전에 했던 건데 지금 얼마냐? 0.33% 차이예요. 가장 최근 높아진 거랑 낮은 거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3.9가 4.2 정도 이상 가면은 이것이 0.5%포인트 이내로 들어오니까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은 경기 침체 확률은 시기는 정확히 몰라도 한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셧다운이 지금 40% 확률로 높아진 것처럼 높아졌다고 하지만 안 일어날 수 있듯이 경기 침체가 높아지긴 했지만 또 한참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실업률 측면에서는 아직은 한 두세 달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축이 빠지는 건데 여기는 안 가졌습니다. 저축이 우리가 저축률이 미국이 많이 낮아졌어요. 3.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막 돈을 땡겨 써서 막 쓰고 있는 건데 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저축률을 높이겠죠. 그럼 저축률이 한 6% 과거 평균으로 가면은 지금 초과 저축한 것이 이게 많이 없어지게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최근에 그걸 계산했어요. 아, 저축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저축률이 높아지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했더니 아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내년 하반기까지도 버틸 수 있다. 최소한 상반기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실업률이 4.23% 정도로 올라가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저축률이 많이 올라가서 초과 저축한 것이 내년 상반기, 하반기, 여름 정도에 많이 없어지는 그게 조합이 될 때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마 연말보다는 아마 해를 바뀌어서 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렇죠. 그 리스크가 조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경기 침체 얘기가 우려가 있죠. 그러나 이제 연말보다는 새해에 뭐 1분기쯤에 그런 노이즈가 다시 나타날 수 쇼기 있습니다. 좀 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게 이제 미국 APEC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은데요.
간밤에 물가도 그렇고 예산안도 기대치가 낮다가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확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뭐 기대할 만한 게 뭐 있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뭐 커뮤니케이션 그러게요. 채널 한다는 거고 그 마약 이슈 그러는데 속마음은 기대하는 게 있을 겁니다. 기대하는 게 뭘까요? 중국에서는 반도체 좀 어떻게 좀 풀어줘 이건데 네. 기술적으로 풀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흔히 얘기해서는 하이엔드 제품을 중국이 액세스 접근하기 쉽게 하는 건 안 할 것 같고 미국이 만들고 있는 제품 중에서 뭐 AI 관련된 약간 저사양 제품을 너네 좀 가져가. 그건 우리도 필요하니까 판매가 요 정도로 허용할 가능성 정도는 아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반도체 입장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호사가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일부는 2차 전지를 양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번에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큰 임팩트는 네거티브한 건 없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엔비디아의 호재네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하는 것도 못 팔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품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는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야 그거나 이거나 이것도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맞습니다. 그거는 뭐 가져가시오 팔아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엔비디아도 2%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올랐어요. 네. 반도체 관련된 이슈 좀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11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 16년 이후로 최장 랠리거든요. 그리고 역사적 최고가를 지금 기록한 주식이 두 가지인데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야금야금 올랐죠. 네. 어쨌든 엔비디아가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16일 오늘이 아니네 내일 모레 또는 실적 발표 21일. 실적은 다음 주고요. 그 전에 16일 이번 주에 원래 그 중국 데이터 센터용으로 특별히 만든 제품을 공개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대가 좀 주가에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반영이 돼서 다음 주 20일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올라가면은 그때 오히려 이 실현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추세는 반도체에 대한 흐름은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지난주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괜찮았죠, 매출. 올라갔죠. 예. 그래서 TSMC는 우리가 말하는 AI 반도체 말고도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예상만큼 우려만큼 나쁘지 않고 PC라든지 휴대폰도 좀 재고 측면에서 부담이 없다는 측면으로 공감대가 가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메모리 가격까지 조금 스팟 가격이 올라가면 아마 이번 11월, 12월 넘어가기 전에 주가는 반도체가 상당히 생각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 CPI 넘버 내재져서 같이 올라가는 일반 장 말고요. 별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뉴스는 생각보다 질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종합해서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이제 종목군들, 이제 관심 종목군입니다. 눈여겨보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그죠? 네네. 한 종목이 아니라 그런 종목들을 쭉 소개해 주잖아요. 오늘은요. 네. 그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못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 있어서 좀 일부는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넥스트칩. 그 자율주행용 반도체 칩 설계 업체죠. 실적도 나왔습니다. 실적은 단기 실적은 뭐 적자이고요. 어차피 내년 첫까지 적자인데 그 유럽의 그 상용차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 전기차 업체하고 그 내고를 하고 있는 그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올해 가기 전에 뭔가 좋은 소식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4% 올랐는데 아니 저는 뭐 한 20% 오는 줄 알았어요. 최근에 꾸준히 올랐죠. 미리 올랐습니다. 아니 많이 올랐다 그러시네요. 네. 오늘은 그렇고 비올이라고는 이거는 미용 의료기기죠. 실적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재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원래 하는 건데 지금은 육신 같은 둘 다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둘 다 가질 수 아웃퍼폼 할 것 같고요. 제이오는 뒤에 말씀드릴 트레이딩 후보인 포스코홀딩스와 같이 2차 전지 관련되는 주식인데요. 그 카본 나노 튜브 음극재에 사용하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제이오. 네, 실적이 뒷받침이 됩니다. 3분기 실적이 좋았고 그거 바탕으로 자료가 없나요? PPT 자료가? 네. 말씀 계속 해주시죠. 네, 그 제이오 같은 경우도 작은 종목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오늘까지 한 15% 이상 올라서 약간 눌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흐름 자체는 실적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 면역 관문 그 면역 관련되는 그
바이오인데 이게 9월 달 중에 또 소식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그 리포트가 나온 주식인데 아직도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HD 현대일렉트릭은 가장 미리 시세를 냈기 때문에 조금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비율로 따지면 새롭게 진입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HBM 메모리의 1등이기 때문에 아마 한 연말 연초까지는 강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종목인데요. 많이 좀 빠졌죠. 그런 종목에서 애플 관련되는 주식으로 LG 이노텍 3분기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4분기 이후로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4분기 내년 1, 4분기 바라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